자, 그러면 갈비뼈를 한번 활용해서 인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있죠. 뭐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그림이 정말 안 그려진다 싶을 때는 그냥 두개골이나 뭐 뼈나 이런 골격을 그냥 그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맞춰 들어가면 어떻게든 어느 정도는 좀 맞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뭐 갈비뼈, 저 갈비뼈래, 광대뼈, 요 모서리 구간을 효과적으로 체크하면서 눈, 코, 입이 위치해야 할 어떤 면들을 조금 더 구분을 쉽게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좀 각도에 대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서리가 나오면 뭐 얼굴 정면 쪽이 넓게 나올지 아니면 반반으로 나눠 먹을지 여기에 대한 계산이 조금 명확해지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크게 이제 어떤 그림이 말리는 현상 없이 좀 안정적인 그림을 구성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되는 게 있겠죠. 물론 뭐 두개골에 대한 이해도 또한 당연히 좋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고 나면 승모근 쪽이 높고 승모근 쪽이 높고 쇄골 쪽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쯤으로 중심축을 체크합니다. 한쪽 어깨 넓이를 먼저 잡은 상태에서 반대편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쇄골의 구성은 아마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쇄골이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 견갑골이 이런 식으로 넘어오고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많이 밀려 들어가면서 이런 정도의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구간이 여기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꺾여 들어가는 형상이 되면서 이쪽이 좁아지는 이쪽 면적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삼각근 꺾이는 구간에서 대충 팔 꺾인다 싶은 데서 광배근 라인이 들어오는 거죠. 중심축 당겨 보면서 대흉근의 면적, 명치까지 뭐 2등신 얼굴과 비교하면서 뭐 대충 맞춰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아래쪽에서 갈비뼈가 가장 넓어지는 구간이 잡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얼마만큼 입체적으로 이제 맞춰주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그러면 어찌됐건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흉근과 삼각근이 경계가 되는 위치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를 찾아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그림을 좀 만들어 가 볼게요. 일단 같이 시야에 같이 놓고 봐야 될 부분들, 뭐 모서리 아래로 가면서 넓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흉근, 삼각근 느낌 보면서 여기서도 대흉근 나가죠. 이 획의 이 선이 얼마만큼 거침없이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요런 느낌 그대로 따라가 주면 이게 이제 승모근 쪽이죠. 여기가 승모근,
높게 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쇄골로 튕기는 이런 어떤 구조.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첫 번째 대흉근 조직, 그 다음 나머지 대흉근 조직. 대흉근 라인을 여기를 너무 강하게 잡는 거를 저는 우선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에 라인이 잡힌다라고 하는 건 대흉근이 굉장히 발달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게 뭐 보편적인 남자의 인체라고 생각하지는 굳이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대흉근은 항상 겨드랑이 쪽에서 발달한다. 여기만 채우고 나머지는 갈비뼈 굴곡과 그대로 유사하게 간다. 자, 그러면 이 겨드랑이 위치를 대략 반대편에서도 집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이 구간만 갈비뼈의 모서리 구간을 지난 이쪽 구간에서만 겨드랑이 쪽 구간에서만 대흉근의 입체를 효과적으로 살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우선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갈비뼈 그린다라고 생각해야지 돼요. 앞쪽 몸통 라인 갈비뼈 느낌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굴곡. 얘가 앞으로 밀려 나와준다. 이건 갈비뼈가 명치보다 살짝 아래쪽까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굴곡이 나온다는 건데요. 이 부분 중요하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갈비뼈 들어가고 이때부터는 굴곡이 들어갔다가 튀어나갔다 들어갔다 튀어나갔다 하는데 결국 고만고만한 선에서 다 나옵니다. 같은 거의 직선상에서 굴곡이 잡히죠. 그러고 나면 이쪽에 등 쪽 라인에서도 복부. 자, 이 밑으로 갈비뼈가 얼마만큼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효과적일 겁니다. 한 이쯤 되겠지. 이거 뭐 팔꿈치랑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뭐 일일이 팔꿈치랑 다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뭔가 그려놓고 난 다음에 팔꿈치랑 비교해서 정확도를 높일 수는 있겠죠. 기울기를 맞춰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자, 뭐 이런 식 같이 보면서 갈비뼈의 위치를 맞춰 나가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비뼈와 골반뼈 사이에서의 간격, 요 간격을 의미하는 게 되겠죠. 요 간격.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뭐 여러분들이 계속 골격을 눈여겨 보시면은 그런 사이에서의 간격에도 조금 감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갈비뼈, 골반뼈 사이의 어떤 간격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면 쪽은 복근이 받쳐주게 되는 거고요. 옆면 쪽은 외복사근. 외복사근은 골반의 굴곡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요 옆으로 해서 치골뼈가 딱 잡힐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골반면 안으로 들어가는 흐름을 체크해 주시면서 엉덩이 쪽, 이쪽은 좀 넓게, 엉덩이 쪽이 높고 정면 쪽은 짧아지겠죠. 그러면서 뭐 몸통의 길이가 안정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리뼈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뒤쪽 다리 라인이 수직의 흐름. 그러면서 뭐 손목까지 비슷한 선상으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재차 검토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갈비뼈랑 골격 조건을 내가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에서 한 번씩 좀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불필요한 지점들은 좀 지워보도록 하고.
네. 자, 항상 중심축은 잘 계산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골반 마디를 정리할 수도 있겠죠. 한번 더 좀 지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좀 더 그려놓고 난 다음에 한번 끊고 다시 얘기를 한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외곽선상에서 봤을 때 어떤 굴곡들, 자, 핵심은 쇄골이 살짝 뒤로 밀려 나가는 구간이죠. 이게 뒤쪽에서 돌아가는 방향에서 봤을 때는 각이 굉장히 크게 꺾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흉근, 이게 외부로 보여지는 선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모서리까지 이 느낌을 한번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명치 아래쪽으로도 갈비뼈의 면적이 어디까지 오는지 체크가 되어져야 되고, 이런 식이 되겠죠. 복근, 배꼽쯤 될 것이고, 외복상 굴곡이 있을 겁니다. 다리, 자, 이런 식으로 몸통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